오늘 수업은 이제 전반적인 걸 한번 쭉 정리할 겁니다. 전반적인 거 정리하고 다음 주 종강 때는 그 마지막 과정이라서요. 조금 내용이 다른데 우리 교재에 우리 교재는 여러분들 구매를 안 하셨으면 없으실 수 있어요. 뭐냐면은 이 정보교육과 교육론 정보판이라고 하는 이 교재를 갖고 제가 설명을 드릴 건데요. 이거 자료는 제가 올려놓을 겁니다. 자료는 올려놓을 테니까는 에, 자료를 참고해서 보시면 좋고요. 그 다음에 나머지들은 이제 여기 한빛미디어 우리 교재하는 거잖아요. 그렇죠? 한빛미디어 거. 요거 말고 예, 스크래치 알고리즘 한빛미디어 거. 여기 가시면은 제가 자료를 위에 원본하고 수정본하고 두 가지를 따로따로 올려놨어요. 예, 그건 뭐냐면은 원본이야 뭐 여러분 다 아시는 거고 소스 원본은 이렇게 되어 있어요. 원본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냥 여기 보면 1-4, 1-3, 뭐 5- 이렇게 써 있잖아요. 이게 5장에 있는 내용이라는 거잖아요. 근데 그거를 제가 앞으로 바꿨어요. 앞으로 뺀 것밖에 없습니다. 그럼 이제 순서대로 장별로 나올 수 있으니까 보시기 좋으라고 만든 거고요. 그 다음에 이제 교환은 바꾼 게 뭐냐면은 알고리즘 교환 같은 경우에는 어떻게 바꿨냐면은 밑에다가 챕터별로 들어가는 것들 요것만 넣었고요. 그 다음에 기초계산 같은 경우에는 이게 없었단 말이에요. 그냥 알고리즘 순서만 설명해 놨고 소스가 없었잖아요. 소스를 보여드리고 얘를 클릭하면은 실제 결과물로 가게끔. 자, 이렇게 해서 클릭하면은 스크래치 사이트로 들어가서 굳이 로그인을 안 하셔도 볼 수는 있어요. 자, 그러면 여기에 이 저자가 만들어 놓은 거 보실 수가 있고요. 스크립트 보시면은 여기에 이제 스크립트 소스가 보이는 거예요. 이거는 온라인에서 하는 겁니다. 온라인에서. 오프라인 에디터하고 온라인 에디터하고 약간 달라요. 기능이 좀 다르니까 그것도 좀 설명드리도록 하고요. 자, 모든 거에다가 다 소스를 갖다 붙여놨어요. 다 붙여놨으니까는 소스를 보시면 뭐 어렵지 않게 가실 수가 있을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이제 오늘 정렬할 부분인데 정렬해서 버블 정렬 어떻게 진행하고 선택 정렬 어떻게 정렬하고 그 다음에 저거는 안 넣어놨죠? 제가 따로 예, 버블 정렬 병합하는 거 병합하는 거 그러니까 버블 정렬한 후에 여기에서 이제 병합하는 과정을 이따가 한번 보여드릴 테고요. 예. 요 소스는 여러분하고 저하고 만들어 나갈 수 있어요. 만들어 나갔으니까 너무 걱정 안 하셔도 되고요. 지금 어느 부분이 추가됐냐면은 요 부분이 추가됐어요. 요 부분이 이 부분이 추가된 거예요. 병합하는 과정에서 그래서 요 부분을 같이 있다가 한번 만들어 볼 겁니다. 참고적으로 실행을 하면은 예, 시간이 좀 걸렸다라고 나오는 거죠. 자, 1차 정렬, 2차 정렬, 3차 병합하는 데 걸리는 데까지 얼마 걸렸다. 뭐 이런 식으로 이제 설명이 되게끔 만들어 놓은 거예요. 이따가 한번 같이 해보면 되니까는요. 예. 그 다음에 아까 제가 인쇄물로 먼저 보여드리겠다고 한 거, 그거는 자료실에 가시면은 소프트웨어 자료실에 가셔서 코드 알고리즘 교환 얘를 한번 열어보시면 됩니다. 이렇게 보일 겁니다. 이렇게 열어보시면 되고요. 그거를 제가 한번 가져온 게 있을 테니까는 파일은 다운로드 받으셔가지고 여기서 직접 다운로드 받으셔갖고 쓰셔도 돼요. 네, 여기서 다운로드 받으셔가지고 다운로드 받은 거를 직접 실행하셔도 됩니다. 이렇게. 예.
그것은 여러분한테 자료들은 다 드렸고요. 자, 이 부분을 좀 설명을 드릴게요. 먼저 기본적인 것도 좀 먼저 나갈 겁니다. 이 파일을 한번 찾아가지고 열어보시기 바랍니다. 보시면 알고리즘이 뭐다 라는 말을 우리가 이제 그 교재 1번에서는 알고리즘 얘기를 안 하다가 1권이 끝날 쯤 돼서 우리가 가위바위보 게임 하면서 알고리즘 얘기가 나왔단 말이에요. 예. 문제를 분석하는 과정에서 절차를 생각해야 되고 하는 것들, 그런 것들을 얘기했었는데요. 지금 책에서는 이게 아니고 이렇게 진행을 해 나가는 과정에서요. 여기 지금 뭐 배가 너무 많이 고팠습니다. 웬 떡이야 하는데 내용을 읽어보시면 헷갈려요. 저도 이거 보다가 이게 뭔 말인지. 이건 옛날에 무슨 개 훈련할 때 쓰던 그 교육학책에 나와 있던 그런 내용이더라고요. 근데 뭐를 누르면 뭐가 내려온다? 뭐를 누르면 여기 스위치를 누르면은 음식이 떨어진다? 뭐 이런 거를 알고리즘으로 표현한 것 같은데 조금 낯선 거는 있더라고요. 변수, 상수 얘기는 드렸어요. 근데 이 책에서 특히 잘못된 말은 변하는 수가 변수가 아니라는 거예요. 어떤 값을 보관하는 공간을 변수라고 하는 거지, 예, 변수라고 계속 변하는 수를 변수라고 얘기하면 큰일 납니다. 예, 이거는 잘못된 말이에요. 컨스탄트, 상수라는 말이 있고요. 베리어블, 어떤 값을 보관하는 곳이에요. 변수라는 말은. 그러니까 어떤 수가 변한다가 아니라 거기 수만 들어가는 게 아니잖아요. 글자도 들어갈 수 있잖아요. 예. 변수는 값을 보관하는 공간이에요. 예. variable. 그 다음에 상수는 처리하는 값을 말하는 거예요. 이거는 콘스탄트. 그러니까 변수라고 하는 공간에다가 어떤 상수값을 넣는 거예요. 근데 그 상수나 변수는 꼭 숫자만이 아니라 글자가 되든 뭐가 되든 간에 들어갈 수 있다는 얘기예요. 이거 책처럼 뭐 변수는 변하는 겁니다 이렇게 얘기하면 큰일 나요. 그런데 그냥 액면가 말로 설명해 놓은 것 같아요. 액면가로 그냥. 예. 본래는 베리어블이라고 부르는 거죠. 변수 상수라고 말하지 않고 베리어블 콘스탄트라고 하는데 그냥 우리말로 하다 보니까 그런 오해가 생긴 것 같아요. 예. 그래서 나머지는 뭐 다 여러분들 우리가 다 아는 거예요. 다 아는 거고, 그 다음에 여러분들이 특히 이제 그 학생들한테 설명해 줄 때 뭐를 알아야 되냐면은 설명을 해 주셔야 될 게 순서도라는 개념을 좀 알려주세요. 근데 옛날부터 프로그램을 작성할 때는 순서도를 먼저 그려요. 집을 지을 때 우리가 어떻게 합니까? 설계도 그리는 것처럼. 그 설계도를 보고 우리가 이제 집을 짓는 것처럼 순서도를 보고 프로그램을 짜는 건데, 순서도를 보고 이거를 스크래치로 코딩할 거냐, C 언어로 코딩할 거냐, 뭐 파스칼로 코딩할 거냐 차이가 나는 것 뿐이지 자바로 코딩할 거냐 하는 거예요. 순서도는 절차를 생각한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런데 저도 순서도를 그려서 프로그램을 작성 쭉 하다가 나름 세월이 좀 지나고 나니까는 머릿속에 생각이 있었잖아요. 그 생각을 그냥 키보드로 입력하고 있더라고요. 순서도를 안 그리고. 그런데 혼자 작성하는 거라면 순서도 없이 혼자 그려도 되겠지만, 입력해도 되겠지만은 프로그램이라는 게 혼자 그리는 게 아니죠. 작성하는 게 아니잖아요. 여러 명이 작성해야 될 때가 있단 말이에요. 그럴 땐 순서도를 꼭 그려 놓으셔야 돼요. 예. 예를 들어서 우리가 종이 접는 거를 한다 그러면 그냥 뚝딱 접으면 되는 거지 설계도 안 그려도 되잖아요. 우리가 그냥 쉽게 말해서 뭐 우리 강아지 집 같은 거 만들 때 뭐 2층 3층으로 만들 거 아니고, 우리 이제 시골에 가면 개집들 있잖아요. 개집들 위에 지붕이 있고 밑에 개 들어가려고 하면 문이 있고 구멍 뚫린 거 있고. 근데 그런 걸 무슨 설계도가 있겠냐 이거야. 뚝딱 만들면 되지. 간단한 거는 순서도가 없이도 되지만 이게 나름 머릿속에서 움직이면은
커다란 거를 작성할 때도 잘 된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순서도 설명을 꼭 한 번씩 해주세요. 제일 먼저 준비할 게 있고요. 준비할 게 있고 하다 보면은 이제 또 뭐가 필요하죠? 과정이 진행이 된단 말이에요. 과정이 진행이 됐잖아요. 그래서 지금 책에서 보면은 뭐 몸무게하고 키를 입력받아 가지고 이 사람이 비만인지 아닌지를 측정하는 거다. 그러면 이제 키하고 몸무게 입력받아 가지고 그걸 계산할 수 있는 값이 필요해야 되고, 그래서 입력받고 그거를 물어봐서 그거를 처리해 가지고 출력하고 끝나고 뭐 이런 과정들이 나가는 거니까는 순서도를 여러분이 좀 알려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이 순서도에 따라서 스크래치로 코딩을 어떻게 하느냐도 이제 우리가 진행을 하는데, 사실 우리 1권 공부할 때 제가 순서도 설명 안 드렸잖아요. 전혀 안 드리고 어떻게 했어요? 스크래치 화면에다 놓고 어떻게 했어요? 그냥 비변했잖아요. 움직이고 그랬었잖아요. 그랬죠. 이 화면에다 대고 그냥 움직이고 그랬었잖아요. 이렇게. 그래서 뭐 10만큼 움직여라, 뭐 15도 돌게 해라. 그럼 누르면 움직이고 돌고 움직이고 돌고 움직이고 돌고, 뭐 90도 방향 보게 해라. 그럼 누르면 방향 이렇게 보고, 그 다음에 뭐 마우스 쪽 보게 해라. 그러면은 마우스 쪽이 어디 있는지에 따라서 알아서 볼 테고, 만약 이쪽에 있으면은 아래를 쳐다볼 거고, 제가 위에 있으면 위쪽을 쳐다볼 거고, 이렇게 할 거란 말이에요. 이게 무슨 순서도가 필요 있겠냐 이거야. 솔직히 그렇잖아, 이런 거는. 그런데 이제 그런 거 말고 뭘 계산을 해야 된다. 그럼 절차가 있단 말이에요. 절차가. 예, 오늘 하루 일과를 순서대로 작성해 보자, 이런 거 있잖아요. 그럼 아침에 눈 뜨고 일어나서 여기 왔어요. 근데 눈 뜨고 바로 학교 오는 사람이 어디 있어? 신발을 신고 왔을 거 아니야. 대문을 열고 계단을, 뭐 엘리베이터가 있는 집은 엘리베이터 버튼을 눌러가지고 타고 내려왔을 거 아닙니까? 올 때 걸어오든지 차를 타고 오든지 뛰어오든지, 건널목에 있는 집들은 건널목을 건너서 왔을 거란 말이에요. 건널목에 신호등이 있으니까 신호등을 보고 건너는 신호에 맞춰서 건너서 왔을 거란 말이에요. 그런 과정들을 순서대로 작성해 나간다는 거죠. 예. 그런 것들이 이제 설명이 나오는 거예요. 알고 보니까 어려운 거는 아니에요. 여러분들이 읽어보시면 충분히 가능한 것들이니까 너무 걱정 안 하셔도 되고, 좀 내려가 보니까 5번 조건문에 이런 게 있더라고요. 어떤 조건에 맞으냐 아니냐, 이런 거. 조건을 물어봤는데 그 조건이 맞으면 어떤 일을 해야 될 테고, 아니면 안 하고 갈 테고, 조건에 따라서 어떤 조건은 이 조건에 맞으면 A라는 행동을 해야 되고 아니면 B라는 행동을 해야 될 때가 있고, 예를 들어서 성별이 여성입니까? 그러면 여탕을 가야 되고, 아니라 그러면 남탕을 가야 되고, 여기서는 남자입니까? 그러면 군대를 갔다 와야 되고, 아니면 여성은 안 갔다 와도 되잖아요. 그러면 그냥 스킵하고 내려가도 되는 거고, 상황에 따라 달라질 수 있다는 거죠. 이제 그런 것들을 우리가 이제 학생들이나 본인 스스로가 공부를 했을 때, 아, 이게 체계적인 절차가 이렇게 움직이는구나 하는 것을 학습한다는 뜻이에요. 그리고 좀 우유 얘기도 나와요. 밑으로 내려가시면 뭐 식탁에 앉는다 이런 것도 나오고, 여기 횡단보도 건너는 것도 있어요. 이것도 세밀하게 들어가니까는요 굉장히 재밌어요. 굉장히 재밌어요. 신호등이 깜빡이는가? 그러면 기다려야 되고, 신호등 깜빡이지 않는가? 그러면 좌우를 살피고 횡단보도를 건너는데 갑자기 차가 들이 달려오면 어떻게 돼요? 그래도 횡단보도를 건너요? 그건 아니잖아 또. 근데 보편적인 절차로 따진다면 그런 거지. 보편적인 거. 근데 내가 다리를 다쳐갖고 걸음걸이가 느려.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중간에 한 번은 쉬어야 된다든지, 아니면 누구의 도움을 받아 해야 되고, 그런 절차도 있을 수가 있지 않습니까? 그런 것들이 이제 프로그램상에 예외 조건으로 들어가야 된다는 거죠. 특히 그 엘리베이터 문제 같은 거 있어요. 밑으로 내려가시면 엘리베이터가 있더라고요. 엘리베이터 조건 7번 엘리베이터 굉장히 재미있어요. 읽어보시면요. 이것도 좀 보시면 좋겠고, 9번에 조건문에 윤년 처리하는 걸 한번 해볼 겁니다. 이거는 같이 한번 실습을 해볼 건데요. 윤년이 이거예요.
윤년이 뭔지는 아시잖아요. 2월 달을 29일로 넣을 거냐 말 거냐 하는 건데 규정은 여기 있어요. 연도수가 4의 배수가 되고 100의 배수가 아니면, 윤년이 되는 조건은 4의 배수여야 되는데 100의 배수는 안 돼야 돼요. 아니면 400의 배수는 무조건 윤년이에요. 400의 배수는. 그러니까 2400년, 2800년, 3200년, 이건 무조건 윤년이라는 거죠. 그 다음에 2000년은 4회 배수, 400의 배수니까는 윤년이고요. 2100년은 400의 배수는 아닌데 4의 배수는 되죠. 근데 100의 배수가 됐잖아요. 100의 배수가 되면 안 되고, 2104년 같은 경우는, 2104년 같으면은 4의 배수가 되면서 100의 배수는 아니잖아요. 그럼 그거는 윤년이 되겠죠. 그 윤년은, 홀수는 윤년이 없어요. 짝수만 윤년이잖아요. 그러니까는 지금 이 절차를 한꺼번에 물어봤는데, 이렇게 한꺼번에 물어볼 거냐, 아니면 과정에서 나눠서 물어볼 거냐, 아니면은 400의 배수가 400의 배수이냐를 물어볼 거냐, 그리고 나서 100의 배수이면서 4의 배수이면서 100의 배수가 아닌 걸 물어볼 거냐. 아까 같은 경우에는 한꺼번에 물어봤고 여기는 4의 배수인지, 그러면 다시 100의 배수가 아닌지, 이렇게 물어보는 과정이 있었단 말이에요. 이런 절차를 어떻게 하면 줄일 수 있을까? 그런 과정들을 쭉 스크래치로 이제 넣어놨는데요. 쭉 넘어가시면은 스크래치가 여기는 지금 윤년이다, 윤년이 아니다 라고 말하는 과정이 나와 있어요. 이거를 이렇게 4의 배수이냐 100의 배수가 아니냐, 그러면 윤년이고, 아니면 또 400의 배수면 무조건 윤년이고, 아니면 윤년이 아니고, 그러니까 윤년이라고 말하는 거 2번 나오고 윤년이 아니라고 말하는 거 2번 나오고, 총 가지수가 4가지가 나오니까 결과는 윤년이냐 아니냐인데 출력의 가지수가 4가지가 나왔잖아요. 이걸 어떻게 하면 줄일 수 있을까? 그랬더니 여기 1번, 2번, 3번이 나왔네요. 윤년이다, 윤년이 아니다. 그럼 이거를 더 줄이면 어떻게 될까요? 이걸 더 줄이면 경우의 수가 윤년이다 아니다 둘 중에 하나니까는 이걸 한꺼번에 물어보는 게 낫지 않겠냐 이거죠. 그럼 어떻게 할 건지를 우리가 한번 이거 코딩 해볼 거예요. 네. 코딩을 해보고 인쇄물에 나와 있는 그대로 따라서 한번 해보셔도 되고요. 우리가 직접 한번 입력해 봐도 되고요. 이거를 이제 연도 입력하고, 여기 보니까 책에 재밌게 써 있네요. 연도로 입력하고 기다려라. 그러면 그 기다려고 대답한 거를 연도로 넣어주고, 그거를 이제 마지막에 뭐라고 얘기하면 되겠고, 이런 식으로 코딩하면 되겠는 거죠. 잘 돼 있어요. 이걸 또 줄일 수 있을 것 같은데, 줄일 수 있을 것 같고요. 그 다음에 나오는 그 내용은 뭐냐면은 이런 거예요. 우리 다 배운 거예요. A의 B의 값을 서로 바꾸는 거. 이때는 템프라는 변수를 준다라는 걸 우리 말씀을 드렸었잖아요. 근데 템프라는 변수를 안 주고도 할 수는 있다 그랬죠. 뭐 빼고 더하는 거 있었잖아요. 근데 그거는 숫자는 가능한데 글자가 들어간 건 빼고 더할 수가 없잖아요. 문자열 같은 경우에는. 그래서 템프 변수를 쓰는 게 가장 좋다. 이렇게. 이거 숫자일 때만 쓰는 거죠. 문자일 때는 안 되잖아요. 그래서 이런 것도 지금 인쇄물에 나와 있으니까 참고로 보시면 되는데, 별로. 또 하나는 구구단을 만드는 거예요. 구구단은 뭔지 아시잖아요. 반복문 중에 대표적인 게 구구단이에요. 지금 2단을 입력하면 2일은 2, 2는 4, 2, 3은 6 해서 2, 9, 18까지 나오게끔 하는 건데, 1단에서 9단까지를 한꺼번에 쫙 자동으로 출력할 수는 없을까? 라는 걸 한번 생각해 볼 수도 있는 거죠.
근데 이 스크래치가 출력할 때 모양새가 엉망이라 그랬잖아요. 모양새가 엉망인 거예요. 제가 아까 소스 잠깐 보여드린 것 중에 병합하는 거 소스를 잠깐 보여드렸었잖아요. 병합하는 거 다시 한번 보여드리면은 왼쪽에 지금 그 1그룹, 2그룹, 3그룹 이제 병합한 그룹이에요. 그렇죠. 이거를 제가 1그룹 한번 출력하고 2그룹 한번 출력하고 3그룹 출력하는 거는 뺐어요. 네, 뺐어요. 최종적으로 얼마큼 걸렸다라는 것만 결과가 나오게 해놨는데 1그룹 출력하고 2그룹 출력하고 3그룹 출력해야 되는데 문제는 이런 거예요. 1그룹, 2그룹을 같이 출력하고 싶어요. 그러면 여기에서 말하기하고 이 말하기를 지금 떨어뜨려 놨잖아요. 요거 말하기랑 이 스코어 2 말하는 거랑 떨어뜨려 놨는데 스코어 1과 스코어 2를 같이 출력할 수가 있냐 이거지. 그러니까 구구단 중에 2 곱하기 1은 2 곱하기 2는 4, 2 곱하기 3은 6 하고 한 줄 한 줄씩 출력할 수는 있는데 2 곱하기 1은 2 옆에다가 2 곱하기 2는 4 옆에다가 2 곱하기 3은 6 이렇게 옆으로 출력이 되냐 이거지. 그런 거를 한번 우리가 생각을 해봐야 돼요. 그런 거를. 그러니까 일반적인 프로그래밍에서는 그런 거를 모양새 이렇게 출력을 할 수가 있는데 이 스크래치에서는 그게 제가 해보니까 안 되더라고요. 그럼 또 한번 해봐야지 뭐. 그것도 한번 우리가 생각해 봐야 되고. 그래서 윤년 계산하는 거 지금 한번 먼저 풀어볼 거고요. 구구단 계산하는 거 한번 풀어볼 거예요. 두 문제를 한번 풀어보시고 저도 풀어볼 거니까는요. 풀어보고 나서 그 과정을 한번 서로 의논을 하도록 할게요. 지금 제가 아까 말씀드리기를 온라인상에서 에디터를 이용하는 방법이 있다고 했는데 온라인상에서 에디터를 만들면은요. 이거로 작업을 하면 저장을 해서 공유를 걸 수가 있어요. 공유를 걸 수 있어서 참 좋은 게 한번 볼게요. 여기 가면 제 작업실에 그 선택 정렬해 놓은 거 병합한 거를 여기다 있거든요. 이건 공유를 걸어 놨기 때문에 제 프로젝트로 들어오시면 다 꺼내 가실 수가 있어요. 네. 여기다가 검색하면 나오나 모르겠네. 잠깐만, 제가 닉네임을 고쳐놓으면 되겠는데 아니면 여기다 이렇게 검색하셔도 되겠네요. 그냥 우리말로 말고 영어로. 제가 우리말로 검색을 할 수 있게끔 제가 한번 다시 해놓을게요. 지금 이제 이 윤년인지 아닌지를 물어보기 위해서는 이제 시작을 해야 되겠죠. 클릭했을 때 그 다음에 이제 입력을 해봐야 되겠죠. 입력을. 자, 뭐를 먼저 할까요? 기다려 봐야 되겠죠. 그냥 입력하기라고 해도 돼요. 입력하기 해도 되는데 그냥 여기다가 연도를 입력해 주세요 라고 하고 이 값을 이제 우리가 어떻게 해줘야 돼요? 변수 값에서 지정을 해줘야 돼요. 변수 값이 하나 있어야 돼서 책에 보니까는 책에서는 뭐라고 했어요? 아까 뭐 x 연도 이렇게 써 있나요? 예. 책에서는 x 연도라고 써놨는데 저는 그냥 여기다가 이어라고 쓸 거예요. 이어. 아니면 뭐 연도라고 써도 돼요. 우리말로. 근데 우리말로 해도 돌아갈 겁니다. 자, 전역 변수, 지역 변수가 있는데요. 그냥 전역 변수를 할게요. 모든 스크래치 다 사용할 수 있는 연도라는 변수를 하나 만들었어요. 그렇죠.
그 다음에 이제 값을 정해야 돼요. 정할 거란 말이야. 뭐를? 대답한 거를 연도라고 정해야 돼. 변수값. 내가 예를 들어서 여기다가 2110년이라고 쓰면은 2010년이라고 하는 값을 입력한 2111이라는 숫자를 2100이라는 숫자를 어떤 변수값에서 저장해야 되니까 얘를 대답한 거로 지정해 줘라 이거지. 예, 그렇게 하고 그 다음에 이제 여기다가 뭐를 써야 되냐면은 이제 윤년이다 아니다 라는 걸 출력하기 위해서 제어에 가서 만약에 이 조건을 만족한다면 뭐라고 출력할 거냐면 여기다가 윤년입니다 라고 출력할 거예요. 윤년입니다. 그 다음에 아니면은 윤년이 아닙니다 라고 출력할 거예요. 그래서 제가 입력을 해가지고 이 조건을 만족하면 이렇게 입력을 했는데 이 조건을 만족하면은 윤년인지 아닌지가 뭐 나와야 되겠죠. 그렇죠. 예. 자, 그러면 조건을 물어볼 때 아까 보니까는 이렇게 돼 있었어요. 그리고라는 조건과 또는이라는 조건이 있었는데 and라는 두 개의 조건과 or라는 조건이 하나 걸려 있고요. 이 or라는 조건 안에 뭐가 들어가냐면 4의 배수이면서 100의 배수가 아니라는 조건이 여기 들어가야 되고 오른쪽에는 400의 배수면 윤년이라는 조건이 들어갔단 말이에요. 그럼 먼저 는 뭐의 나머지 한번 만들어 볼게요. 자, 내가 입력한 연도를 400으로 나누었더니 그 나머지가 0이더라. 보다 이렇게 넣어주면 되죠. 연도를 400으로 나누었더니 나머지가 0이더라 라는 조건이 일단 여기 하나 걸려요. 여기 하나 걸려요. 그 다음에 또 다른 조건은 아까 보니까는 4의 배수라는 조건이 하나 걸려 있어요. 그래서 연산에 가서 뭐뭐의 나머지 뭐뭐가 같다. 그래서 뭐에 입력받은 연도를 4로 나누었더니 그 나머지가 0이더라 라는 조건 하나 하고요. 이 조건 하나 하고 그 다음에 연도로 입력받은 값을 100으로 나눴을 때 나머지가 0이면 안 되잖아요. 0이 아니길 바라는 거잖아요. 그러니까는 뭐뭐가 아니다 라는 것 안에다가 얘를 쑥 밀어줘야 된다 이거지. 그러니까 요 조건이 하나 걸려 있고 요 조건이 하나 걸려 있고 이 조건 자체가 그리고 안에 들어가는 거예요. 되게 길어요. 그래서 그거를 어디 갔어? 조건에다 걸어주면 이제는 여기다가 2100년 그러면 윤년이 아니고 2200년 같으면 100의 배수 걸렸으니까 안 되고 2000년 같은 경우에는 400의 배수가 되잖아요. 그러니까 윤년이 되고 근데 윤년입니다 라고 윤년이 아닙니다 라고 보기 싫어서 어떻게 했어요? 여기다가 결합하는 형태를 했었죠. 결합하는 형태 어떻게 결합할까요? 말하기에서 관찰해 가면은 결합하기 여기 결합하기라는 걸 하나 넣을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결합할 거냐면요 입력하신 한 칸 띄우고 연도는 몇 년은 아니다 는은 여기 들어가야 되겠구나. 윤년입니다. 그래서 이거를 여기다 결합할 거예요. 이렇게 입력하신 연도는
윤년입니다 또는 윤년이 아닙니다 라는 거를 이렇게 넣을 거예요. 그래서 여기다가 메시지를 넣을 거예요. 이렇게. 그러면은 결과가 이렇게 나올 것 같아요. 2010년 하고 엔터 치면 입력하신 2016년은 윤년이 아닙니다. 이렇게. 그 다음에 2024년 이렇게 되면은 입력하신 2014년 윤년이 아닙니다. 그리고 2000년 같은 경우에는 2000년은 윤년입니다. 이런 식으로 메시지가 좀 복합적으로 나오게끔 보기 좋으라고 결합하는 걸 한번 해봤어요. 결합하는 거를. 이렇게 결합하시면 문제없게 처리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창을 적게 줄이실 때는 편집에 가서 모델 크기 줄이기 하셔도 되고요. 여기 화살표 있어요. 여기 화살표. 화살표 누르시면은 화면이 줄어들어요. 그럼 여기에서 보시기 좋게끔 처리하시면 돼요. 그 다음에 구구단 문제를 한번 해보려고 그래. 구구단은 이제 두 가지를 해볼 건데요. 단을 입력하세요 하고 내가 7 쓰면은 7 곱하기 1은 얼마, 7 곱하기 2는 얼마, 7 곱하기 3은 얼마, 이런 식으로 출력할 수 있게끔. 예. 그러니까 7하고 5를 넣어주면 7, 5, 35 하고 나오는 게 아니라 7을 입력하면 7단이 쫙 나오게끔 한번 해볼 거예요. 예. 그것도 한번 지금부터 연습해 보시고요. 뭐 진행하고 해볼게요. 이거는 저장. 윤년 판별하기. 자, 시작 버튼 눌러서 원하는 단을 입력하세요. 단. 구구단은 9번만 돌리면 되죠. 9번만 반복하면 되지 않나요? 9번만. 구구단은 그렇죠. 이렇게 하셔도 될 것 같아요. 9번만 반복해도 되게끔. 조건을 걸어서 할 수도 있어요. 조건을 걸어서 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면은 카운트 곱하기 단. 5단 5 곱하기 1.
예, 어서 오세요. 카운트. 이게 문제야. 이게. 자, 만약에 9단 그러면 각각 하나씩 출력해 주는 거예요. 그리고 9단 한꺼번에 쭉 출력해 주는 거는 밑에다 출력했으니까는, 예, 이거다 따로 출력하고요. 그렇게 배열을 9번 출력해 준 거로 그냥 이거로 만족해야 될 것 같아요. 요거는 뭐 없어도 상관없어요. 이 배열을 만약에 제가 배열을 빼면은 출력은 이렇게만 출력되는 거예요. 원래는 다 안 보이는 거죠. 결과만 보이는 거니까 이걸 끝나는 거란 말이에요. 근데 그걸 이제 제가 어떻게 카운트가 돌아가는지, 배열 요소 어떻게 들어가는지를 확인하기 위해서 그냥 배열에다 넣고 보여드리는 것 뿐입니다. 예. 그 다음에 이제 최종적으로 얘를 이렇게 한꺼번에 출력할 거냐 말 거냐는 나중 문제고, 사실. 예. 배열을 한꺼번에 출력하든지 하는 거는 나중 문제고, 일단 요렇게 이제 만들어 봤어요. 요것도 하나 저장해서 제가 오늘 가면은 여러분한테 다 이거는 올려 놓을게요. 그다음 그래서 아까 우리 연습하던 윤년 판도별하는 거 아까 연습했던 거 있었죠? 그것도 소스 다 올려놓을 거니까요. 참고해서 보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이제 잠깐 쉬는 시간 갖고 나서 병합하는 과정을 한번 해볼 겁니다. 병합하는 거. 네. 뭐 소스를 실행해 보면요 이렇게 나와요. 이렇게 보면 무슨 말인지 모를 것 같아서 제가 이거를 여기 리스트를 한번 보여 이렇게 보이려고 그러는 거예요. 이렇게 리스트를 보여서 10개가 데이터가 있어요 라고 해서 실행해 보면 이렇게 이 절차가 쫙 나타나는 게 보여요. 그리고 A, B 템프를
하나씩 하나씩 한번 비교해 보려고 그래. 이렇게 비교해 보는 거예요. 여기다 이렇게. 그러면 얘를 서로 비교하는 과정에서 어떻게 비교했는지 나타나게 되고요. 이건 그냥 참고로 보는 거예요. 그리고 마지막에 스코어 말하기라고 했잖아요. 이 스코어 말하기라면 이 A그룹이 끝난단 말이에요. 자, 그러면 이거를 B그룹을 한번 만들어 볼게요. B그룹을 어떻게 만들 거냐면요. 얘를 복사할 거예요. 얘를 통째로 복사를 해서 하나 넣을 거예요. 그러면 지금 어떻게 되냐면 A그룹 거를 두 번 작업하는 셈이잖아요. 그래서 여기다가 리스트를 하나 더 만들 거예요. 리스트를 어떻게 하냐면 스코어 1 스코어 2 해서 스코어 2를 하나 만들 거예요. 스코어 1은 안 보이게 하고 스코어 1하고 스코어 2를 이렇게 갖다 놨어요. 그리고 스코어 1하고 2를 제가 이름을 바꿀 거예요. 요거는 스코어 1 이것도 스코어 1 다 스코어 1으로 바꿀 거예요. 스코어 1. 자, 여기는 스코어 2로 말할 거예요. 이거는 이제 스코어 2로 1으로 말하기로 바꿀 거고요. 그 다음에 이쪽에는 스코어 2 다 2로 만들 거예요. 스코어 2 그럼 결과적으로 얘는 지금 뭐 하는 거냐면 두 그룹을 만드는 거예요. 두 그룹을. 자, 한번 볼게요. 자, 그러면 이렇게 돼요. 실행하면 1그룹 하나 정렬을 하고 2그룹 하나 정렬하는 거 두 가지 연습한 거예요. 어렵진 않겠죠? 자, 그런데 난수를 하나는 1에서 50까지 반복하고 하나는 51에서 100까지 반복하면은 어떻게 될까요? 당연히 스코어 1이 다 작고 스코어 2가 다 크겠죠. 그렇죠. 그래서 일단은 똑같이 100으로 1에서 100까지 난수를 1에서 1000까지 해도 상관은 없습니다. 자, 그래서 두 개 그룹을 각각 정렬하는 과정을 만들었어요. 자, 그럼 이제 뭐가 필요할까요? 100에서 100까지라고 했네. 1에서. 그러면 지금 1그룹, 2그룹을 정렬해 놓고 이 두 개 그룹을 어떻게 해야 돼요? 지금 이제 병합하는 과정을 만들어야 되는데 아까 변수가 좀 필요했었죠. A그룹 1그룹 증가시키는 거, 카운트 증가시키는 거, 2그룹 카운트 시키는 거, 3그룹 카운트 시키는 게 필요하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그걸 어떻게 만들었냐면 이렇게 했단 말이에요. 보여드리면은 여기다가 1그룹 만들고 2그룹 만들고 요거예요. 요거 스코어 3 얘를 넣은 거예요. 얘를 복사해서 아까 이 다른 스크래치로 넘길 수가 없어요. 스크래치 편집기에서는 못 넘겨요. 그래서 오프라인에서는 안 돼가지고 제가 이걸 온라인에서 이 부분을 마우스로 드래그해서요. 밑에 보시면 개인 저장소라고 있습니다. 개인 저장소가 있어요. 이 개인 저장소에다가 이렇게 쓱 집어넣으면요 하나 복사가 돼요. 그래 놓고 나서 얘를
새로 만들거나 또 다른 작업을 할 거 아닙니까? 그때 얘를 쓱 끌고 오면 얘가 그대로 또 활용이 돼요. 온라인에서는 가능하고요. 오프라인에서는 안 돼요. 자, 여기서 중요한 거는 뭐냐면 이거예요. 지금 1그룹에 있는 배열하고 2그룹에 있는 배열하고 어떻게 돼요? 카운트가 있어야 되거든요. 그래서 아까 뭐라 그랬어요? 카운터를 1 증가시켜주고 1그룹, 2그룹, 3그룹 다 증가시켜야 되잖아요. 그렇죠? 그때 요 부분이에요. 요 부분. 첫 번째 그룹, A그룹에 있는 첫 번째 데이터가 A그룹 첫 번째 데이터가 두 번째 그룹 첫 번째 데이터보다 작으면 그랬죠. 작으면. 그럼 어떻게 된다 그랬어요? 왼쪽 그룹에 있는 게 작으면은 첫 번째 그룹에 있는 데이터를 세 번째 그룹에 넣어주면 되고, 그리고 어떻게 한다 그랬어요? 첫 번째 그룹 카운터 증가시켜주고 세 번째 그룹 카운터 증가시켜주고. 그리고 아니면은 뭐가 되는 거죠? 두 번째 그룹이 작은 거잖아요. 그러니까 두 번째 그룹에 있는 데이터를 세 번째 그룹에도 넣어줬단 말이에요. 그리고 두 번째 그룹 증가시켜주고 세 번째 그룹 증가시켜주고. 그런데 문제는 그거예요. 이 데이터가 전체가 10개씩이었는데 아까 데이터들 중에서 이쪽에 1, 2, 3, 4, 5 5개라고 가정을 해볼게요. 여기는 6, 7, 8, 9, 10. 지금 이걸 비교하면 어떻게 되는 거죠? 1이 들어가고 2가 들어가고 3이 들어가고 4가 들어가고 5가 들어가고 6이 들어가고 7이 들어가고 이렇게 들어가야 되는데 이렇게 들어가야 되잖아요. 그렇죠? 순서대로 들어간다면 지금 여기 1, 2, 3, 4라는 A그룹은 어떻게 됐어요? 이 A그룹은 여기 좀 A그룹이 있고 여기 B그룹이 있고 여기 C그룹이 있는데 A그룹은 5까지 다 들어가 버렸잖아요. B그룹은 한 개도 안 들어간 상태잖아요. 여기까지 비교해 본다면은. 그러니까 A그룹은 다 끝났어요. 다 끝나고 나면 나머지 B그룹이 자동으로 뒤에 들어가면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여기다 뭐라고 물어봤냐면은 만약에 A그룹 카운터가 어떻게 됐어요? 여기에서 1, 2, 3, 4, 5 다음에 이제 얘가 작으니까 6보다 얘가 작으니까 얘를 여기다 넣어주고 얘를 6번째 요소로 넘겼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 카운터가 이 전체 개수, 얘는 전체 5개잖아요. 여기는 전체가 몇 개예요? 10개잖아요. 10개. 1그룹, 2그룹, 3그룹. 1그룹은 10개, 2그룹 10개, 3그룹은 20개인데 지금 카운터는 최종적으로 6으로 갔단 말이에요. 1그룹 카운터는. 전체 개수는 5개인데 5개보다 크면 어떻게 돼요? 얘는 끝났다는 얘기지. 얘는 끝났다는 거지. 그럼 어떻게 하면 돼요? 두 번째 그룹, B그룹에 있는 데이터를 C그룹에다 그냥 쭉 넣어주면 되는 거예요. 반대로 두 번째 그룹에 있는 게 아까 얘는 지금 이렇게 됐으니까 그렇지만 만약 이렇게 돼 있다 그러면 여기가 지금 6이 들어가고 7이 들어가고 8이 들어가고 9가 되고 10이 되고 나서 여기 이제 11이 들어가야 되는데 여기는 지금 어떻게 됐어요? 다 끝났잖아요. 여기 6 들어갔어요. 7부터 10까지 들어갔으면 얘는 이제 카운터가 1, 2, 3, 4, 5 다음에 6이잖아요. 여기 6. 카운터가 6이 들어가야 되는데 얘가 첫 번째 요소고 얘는 두 번째 요소고 얘는 세 번째 요소고 얘는 네 번째 요소고 얘는 다섯 번째 요소인데 아직은 얘는 첫 번째 요소에 있고 그러니까 10이 다섯 번째 요소로 가면서 이 다음 데이터는 누군지 뭔지는 없는데 아무것도 없는데 대신에 여섯 번째 요소로 넘어갔단 말이야. 일이 증가가 되니까 무조건. 그럼 실제 데이터는 5개밖에 없는데 카운터가 여섯 번째 배열 요소를 찾으면은 안 되잖아요. 끝내버려야지. 그러면 이제 여기 있는 게 여기 들어가고 그 다음에 여기 이게 들어가고 여기에 이게 들어가고 이런 식으로 하나씩 증가해서 넣어줘야 될 거 아니냐 이거죠.
그래서 그 과정을 각각 들어간 거예요. 각각. 그래서 이 스크래치에서 지금 빠져 있는 부분이 아까 보신 대로, 자, 그래서 타이머는 뭐 계속 돌려도 되고 뭐 멈춰도 되고 상관은 없어요. 자, 이제 시작을 하면은 1그룹 정렬하고 보여주고, 2그룹 정렬하고 보여주고, 3그룹 결과 보여줬단 말이에요. 3그룹 보여줬단 말이에요. 자, 어떻게 됐어요? 난수를, 여기 있는 데이터를 다 삭제했어요. 그리고 난수 10개를 10개 요소에도 넣었단 말이에요. 자, 두 번째 그룹 안에 있는 데이터가 뭔지 몰라도 다 지울 거고요. 다 지울 거고, 이거를 먼저 지우고 나서 집어넣어 주셔도 상관없어요. A그룹 끝나고 작업 끝나고 2그룹 지우고 넣어주고, 그 다음에 그거를 아까 보시면 얘가 막 움직이잖아요. 막 카운트 돌잖아요. 뭐 움직이잖아요. 숫자가 증가되고 정렬하고 있다는 얘기죠. 그 다음에 이제 마지막 데이터가 이제 여기 세 번째 그룹에 여기 들어가서 이 프로그램 그룹에 들어가, 여기서부터 이제 실제 20개 데이터를 정렬하는 거예요. 이거를 여기는 1에서부터 50이라고 쓰고, 제가 여기는 51서부터 100이라고 썼더니, 그러면 1그룹이 제일 작고 2그룹은 다 크잖아요. 그러면 얘 A그룹 먼저 10개 여기 다 집어넣고, 여기까지 다 집어넣고, 2그룹 그 다음엔 알아서 나머지 쭉 집어넣어 주면 되고. 그래서 밑에 카운터를 돌려봤단 말이에요. 얘는 A그룹 10개, B그룹 10개, C그룹 20개니까 그래서 마지막 카운터가 11, 21 해서 끝나더라 이거지. 중간중간에서 그 과정을 넣어봤어요. 마찬가지로 이게 지금 버블 정렬하고 나서 그런 건데, 선택 정렬, 셀렉션 정렬이라고 하는 걸 통해서 하더라도 어차피 동일해요. A그룹, B그룹 정렬을 버블 정렬이냐 선택 정렬로 하느냐가 그거는 첫 번째 문제지만, 어차피 두 개 그룹을 병합을 해야 될 거 아닙니까? 병합하는 건 똑같아요. 병합하는 건 똑같이 들어갔어요. 똑같이 이렇게 정렬이 어차피 똑같이 들어가니까. 요거다가 제가 아까 그 메모할 때 뭐라고 했어요? 이거는 1그룹에 있는 첫 번째 요소요, 얘는 뭐 몇 그룹에 있는 몇 번째 요소요 라고 이렇게 아까 메모를 화이트보드에 썼잖아요. 그거를 배열에다 같이 넣어줄 수는 있어요. 넣어줄 수 있는데 그건 뭐 지금 중요한 건 아니고. 그래서 여기 지금 순서상에 있는 거를 그대로 다 여기에 작업실에 데이터를 제가 3개 올려놨다 그랬어요. 3개 올려놨다 그랬어요. 그래서 선택 정렬 후에 병합하는 거, 방금 전에 했던 버블 정렬 후에 병합한 거 있으니까 참고하시고요. 요거는 제가 만든 게 아니라 뭐라 그랬어요? 그 경진대회에서 상 받은 거라 그랬잖아요. 그 게임하는 거. 한번 보여드린 것 같은데? 여기 있었나? 여기 게임하는 거 어디 있거든요. 이거를 가지고 뭐 게임 해보셔도 되고요. 그건 뭐 나중 문제니까는. 다음 기 수업은 이제 다음 주 종강을 하지만 오늘 좀 말씀을 드릴게요. 수업 내용이 지난 기수 수업을 어떻게 했냐면 한번 보여드릴게요. 이번 기수 수업을 어떻게 했냐면은 첫 번째 교재를 가지고 먼저 쭉 공부를 했었어요. 첫 번째 공부를 다 하고 나서 이제 두 번째 교재를 가지고 이제 알고리즘을 쭉 공부했는데, 알고리즘 공부하면서 조금 벅찬 느낌이 많았었어요. 그래서 그거를 이번 수업에는 어떻게 바꿀 거냐면은 어차피 교재는 동일한 교재로 진행을 하는데 교재를 좀 번갈아 가져오기도 하고 어쩔 때는 두 권 다 갖고 다니는 데는 불편함은 있겠지만은 기초 과정을 공부하면서 사이사이에다가 알고리즘을 넣을 거예요. 알고리즘 넣으면서 그 문제를
앞부분에 기초 과정을 공부하는 걸 알고리즘화 시키는 과정을 좀 넣을 거고요. 그 다음에 여기 있는 과정을 다 하지는 않을 거예요. 알고리즘 중에 진짜 필요한 것들 있잖아요. 여기 보면 학생 성적 관리 이런 거는 나중에 해도 돼요. 학생 성적 관리 해가지고 우리 스크래치로 프로그램 짜는 거 필요 없거든요, 솔직히. 여기서 중요한 건 뭐예요? 큰지 작은지 비교하는 이런 과정을 공부하는 게 중요한 거니까는. 우린 책에 있는 걸 다 설명했는데 다 어느 정도는 빼고 필요한 것만 설명드리고요. 그래서 어쩔 때는 스크래치 기본으로 관한 것만 하고 알고리즘이 들어갈 때는 알고리즘이 들어가야 되고, 그래서 기본 코딩 과정하고 알고리즘을 섞어서 수업할 겁니다. 섞어서. 그리고 가능하면 직접 다 실습하는 위주로 할 거고요. 그렇게 해서 직접 자기가 프로젝트를 완성해 나가는 과정으로 진행할 겁니다. 그리고 이제 그 마지막에 그 뭐 시강 하는 것도 있는데, 사실은 우리 시강 안 했잖아요. 오늘 시강 하는 날인데, 그래서 요 시강은 간편하게만 할 거예요. 대신에 교환 만드는 거를 요때 한번 넣어볼까 해요. 교환 넣어보는 걸 할 거고요. 그 다음에 다른 센터에서도 제가 이제 코딩 과정 수업을 하는데, 여기는 강사가 양성 과정이 아니다 보니까는 난이도가 좀 수월해요. 아무래도 여기는 수월하게 진행할 겁니다. 그래서 스크래치에 관한 것들을 그냥 기본적인 학습을 위주로 많이 할 거예요. 그런데 책이 한 권이다 보니까 양이 좀 적어요. 그래서 기본적인 건 교재에 있는 거로 하고, 그 다음에 교재에 있는 내용이 다 끝나고 나면은 이제 직접 만드는 과정을 좀 더 실습을 해볼 거예요. 그렇게 진행할 거니까는. 여기는 또 양천구고, 여기는 또 노원구고, 서로 달라서 왔다 갔다 하시기 힘들 수 있습니다. 그래서 두 과정을 아까 어떤 분이 질문을 하셨길래 답변을 드리는 겁니다.